거죠. 보통 감독을 하고 대한민국은 또 여기에 이제 블루하우스 청와대가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항상 이렇게 소통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잖아요, 그렇죠?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대한민국 모든 금융을 이제 감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금융이라고 하는 돈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을 감독을 하고 블루하우스, 국회, 정부 이게 삼각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이면서 여기는 정부 이 블루하우스와 같이 하면서 사법부는 빼지만 이렇게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 거죠. 이 상임위원회 중에서 이제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금융하고 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기업의 검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는 금융의 검찰 역할을 하는 거고 모든 감독하죠. 크게 보면 이제 은행, 그렇죠? 보험, 주식, 증권, 투자 회사들, 회사들인데 은행이 큰 업무를 하는 거고 크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금융 지주 회사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낫겠죠. 금융 지주 회사는 은행이 한 80% 정도 이 돈을 갖고 있는 거고 금융 지주라고 하면은 5대 금융 지주 그렇죠? 이 하나, 우리, 신한, KB금융, 농협 이렇게 있는데 큰 업무는 이제 은행에서 한다라는 거고 돈들이 어디에 많으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보험, 생보, 손보가 있고 3대 생보, 손보, 주식증권 투자 그 다음 옆에 이제 연기금, 중앙회 그 다음 뭐 우정사업본부처럼 이런 부분들 국민연금이 있을 수 있고 중앙회 많죠 그죠? 우정사업본부나 신협, 수협 유튜브 하셔야겠는데 이런 분들 쭉 다 있고 그죠? 근데 이런 데도 또 연기금 알다시피 국민연금만 해도 지금 850조가 있잖아 그죠? 내년 되면 이제 1000조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한 10년 지나면 이제 많이 줘야 되니까 이제 점점 고갈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중앙회도 마찬가지고 뭐 우정사업본부도 30조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돈들이 사실 여기 그래서 자산운용 자금운용본부 이쪽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돈들이 엄청 연기금 돈 이제 지금 연금 국민연금은 850조인데 내년 같으면 1000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 갖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이 이제 연금이거든요. 일본 연금이 옛날처럼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2000조인데 이 국민연금도 이제 한 내년이 되면 1000조, 그 후년이 되면 한 1200조가 되는데 그때 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기관이 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무시 못하고 근데 국민연금의 업무는 사실은 80%는 국민연금 관련된 업무를 하지만 이 자산운용팀, 기금운용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기금운용, 850조 요것만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 70명, 80명 되는데 요 돈만 운영을 하는 거지. 근데 요 돈을 자기들이 다 뭐 주식에도 하고 부동산에도 하고 최대한 잘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위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100조는 다른 데 위탁을 해요. IMM이 아까 전에 보셨던 IMM이 이 중에 한 20조 가져가고 뭐 이런 형태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성과를 잘 냈으니까 수익을 내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건 개인이건 이 기관 이런 데를 다 기관 투자자라고 그러거든요. 기관 투자자건 너희들 수익 얼마나 냈냐? 과거 5년 동안 이렇게 수익 냈다. 맡기려면 맡기라고. 우리가 맡기고 싶다. 우리가 맡기고 이렇게 달라고 있는 거예요. 이 돈 있는 적들이. 그러니까 IMM이나 MBK들은 수익을 잘 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개인들도 달라붙고 개인들 자산가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기관들은 돈 더 많이 있는 기관들이 더 많으니까. 생보, 손보도 이제 3대 생보, 손보만 하더라도 보험회사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보험회사 돈 엄청 갖고 있는 3대 첫 번째가 삼성생보, 손보, 그 다음에 한화생보, 손보, 교보생보, 손보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들은 다 170조 정도를 갖고 있어요. 한 군데 삼성생보 170조, 삼성손보 150조 합치면 300조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든 사람들이 다 돈 낸 거잖아요. 근데 보험 지급할 돈은 일부 남겨놓고 다 자금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뭐 100조만 뭐 어디 투자를 해도 엄청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돈들을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네. 이 회사들이. 대부분 MBK, IMM 이런 데가 성과를 잘 내주면 쉽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커넥션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성과를 내겠다라는 그것도 보여줘야 되고 요즘은 옵티머스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근데 거죠. 그분들한테 맞춰서 옵티머스처럼 제가 만들었고 지금 옵티머스 이게 막 생겨가지고 정관기 너무 막 하고 하면서 이런 돈들을 많이 끌어왔어요 사실. 근데 성과 안 내주고 그냥 먹튀 도망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리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이 은행들도 주로 업무들은 금융지주는 이제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데를 이제 금융지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은행장은 자회사 사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은행장이 여기서는 은행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 크게 보이는 거고, 은행 뭐 금융지주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죠? 은행이 있고 여기는 보험도 있는 거예요. 보험도 있고 자산 운용도 있고 다 이렇게 뭐 리츠도 있고 뭐 해가지고 쭉 다 있지만 은행이 80% 정도 큰 일을 하니까, 근데 종합 선물 세트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장이 은행장도 선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장이건 뭐 밑에 계열사 사장이 다 회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고, 그 회장은 이 금감원 금융위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 티오가 있어요. 어디 은행장 누구 이렇게 다 블루하우스하고 교감을 하고, 결국 지금 5대 은행이 어디 회장들은 다 정권 사람들인 거거든요. 정권 한번 바뀌면 회장들 싹 거의 다 바뀌고. 근데 물론 세부적으로는 여기도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우리은행만 하더라도 우리은행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IMM, PE 회사들이 왜 먹이 사슬이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장동우예요. IMM의 장동우. 이렇게 사실 이사회 이 회장을 자르고 하는 거 이사회에서 하는데 이사회 의장이 IMM PE인 거예요. 결국은 PE. 그러니까 대한민국 MBK 27조 굴리고 있고 한행컴퍼니 10조 굴리고 있고 IMM 7조인데 3대만 요조인데, 얘네들이 이 금융의 먹이사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은행들부터 보험회사들 이사의 중요한 역할들을 쫙 다 이 피해사들이 하고 그럼 있잖아요. 변호사님은 누굴 알고 계시나요? 네. 이런 거 관심을 왜 가지셨어요? 아유, 회사만 다니셔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기 누가 있으시는데? 아니요, 제가 여기 그래서 있으세요 여기? 정무위원회 3년 동안 일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 거고, 그래서 계략적으로 뭐 밑에 알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전화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이 이제 돈들이 이런데 이제 돈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데 돈들을 최대한 잘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거고. 벌써 다 이해해가지고. 네, PE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먹이 사슬의 최고봉에 있을 정도로 PE가 하는 역할들이 크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하고 중앙에 이런 뭐 우정사업본부나 이런데 돈들도 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기관의 돈들을 잘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은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금융위 금감원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언제 이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대충 뭐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돈들이 기관의 돈들은 이런 쪽에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